안녕하세요. 아야타 공인교육센터입니다. 본 과정은 국제항공화물 입문에 관한 민간 자격증 과정 안내입니다. 이 과정은 아야타의 카어고 인트로덕터리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항공화물 업무를 위해 항공화물 기본에 대한 항공사, 공항, 포워더 실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관련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과정을 통해 항공화물 업무의 기본을 마스터하고 항공사, 공항, 포워더 등에서 필요한 실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효율적인 화물 처리 방법을 이해하고 업계 표준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항공화물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경력 발전의 기회를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학습 대상은 항공사, 글로벌 포워딩, 공항 등 화물 취급 직원, 항공화물 및 물류업계의 취업 준비생, 아야타 글로벌 자격증 취득을 위한 선행 학습자입니다. 본 자격증 과정에는 교재, 이러닝 학습, 자격증 응시료 및 발급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습 방법은 교재를 수령받고 이러닝 학습을 진행한 후 자격증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의에 대한 미리 보기입니다. 장을 넘어가시게 되면 항공화물 대리점에 대한 부분으로 총 6개의 절이 나와 있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항공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간접 판매 방식으로 운송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저희가 무역계약상에 있어서의 화주라고 하는 자가 있고, 그다음 화물 대리점이라고 하는 포워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항공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화물의 운송이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할 때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냐면, 무역계약상의 화주가 무역계약상의 화물이 준비가 되어지면 무역계약상의 종속계약이라고 하는 운송계약을 통해서 화물의 물리적인 이동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운송인이라고 하는 포워더에게 화물에 대한 예약과 그다음에 화물에 대한 위탁을 진행이 되어지는 부분이고, 포워더라고 하는 자는 화주로부터 제공받은 화물에 대해서 인수를 하게 되어지고, 화주가 지정한 자에게 화물을 인계하는 이 과정 동안의 운송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게 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러면 화주는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니까 그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저희가 대가라고 하는 부분이 지급되어지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고, 그러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하는 것을 지급받는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둘 간에 저희 운송 계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체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고, 이 체결의 증거 서류가 바로 뭐다? 저희가 에어웨이빌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11장에 관련된 에어웨이빌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지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포워더라고 하는 자는 실질적으로 저희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가 아니죠. 그래서 화물의 물리적인 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비행기를 소유하고 운항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에게 이 화주가 제공한 화물에 대한 저희 예약과 다시 또 위탁이라고 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항공사는 당연히 포워더로부터 제공받은 화물에 대해서 인수를 하게 되어질 거고, 포워더가 지정한 자에게 화물을 인계하는 이 구간에 있어서의 운송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제공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럼 포워더는 당연히 항공사에게 관련된 대가라는 것을 지급하게 되어지는 부분이고, 당연히 둘 간의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송 계약이 체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고, 그에 대한 증거 서류서 발행이 되어지는 게 바로 에어웨이빌이다라고 하는 것을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항공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간접 판매 방식으로 화물 대리점을 통해서 운송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위탁물, 하나의 건이 운송이 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2개의 운송 계약이 저희 체결이 되어지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봐주시면 되고, 실무적으로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칭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저희가 화주와 포워더 간의 계약 관계 증거 서류를 저희가 하우스 에어웨이 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포워더와 항공사 간의 계약 관계 증거 서류를 마스터 에어웨이 빌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건이 운송이 되어질 때 두 건의 운송 계약이 체결이 되어지고 그 계약서의 증거 서류로서 마스터 에어웨이 빌, 하우스 에어웨이 빌이 발행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저희가 항공 화물이 운송이 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간접 판매 방식으로 인해서 이 포워더라고 하는 저희 항공 화물 대리점이 역할을 진행을 하게 되어지는 부분인데 당연히 이 화물 대리점이라고 하는 자에 대한 스터디가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2장에는 항공 화물 대리점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내용이 언급되어지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아이아타가 지정한 항공화물 대리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평가를 통해서 인증을 받는 개념이겠죠. 그리고 당연히 아이아타에 속해 있는 항공사가 화물 대리점을 지정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아타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아이아타가 화물 대리점을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설정해 놓은 기준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고 그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희 건전한 재무 상태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라고 하게 되냐면 아이아타 항공화물 대리점으로 저희가 지정이 되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이아타 안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사와 자유계약을 체결해서 지정받은 항공사에 화물 판매를 대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 대리하게 되어지면 건 바이 건에 대한 항공 운송 건에 대한 실적이 발생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실적이 발생이 되어지면 건 바이 건에 대한 결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결제와 관련 정산과 관련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스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어지거든요. 네, 이 카스라고 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건 바이 건에 대한 바로바로 정산 청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저희가 신용을 공유한다라고 해서 외상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맥시멈 45일까지 저희가 외상 거래가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까 당연히 지정받은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 45일까지의 그러한 외상 거래를 통해서 저희의 실적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만약에 불량 채권화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항공사에게 문제가 발생이 되어질 수가 있잖아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리점을 지정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항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건전한 재무 상태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대리점의 건전한 재무 상태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 평가가 되어지는 부분이고 거기에 더하여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캐시플로우가 막히는 경우에는 또 불량 채권화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리점이 지정이 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기준이 좀 다를 수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담보라는 것도 요구하고 있는 하나의 요건이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숙련된 직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느냐라고 하게 되냐면 위에 제가 아까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포워더라고 하는 자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화물을 위탁 제공하는 저희 쉬퍼라고 하는 컨사이너의 위탁자의 위치에도 있지만 항공사를 대리해서 이 화주에게 화물 판매를 하는 자이다 보니까 당연히 항공사가 정해놓은 규정에 대해서 잘 아는 자여야겠죠. 그래야지 항공사가 요구하는 조건에 충족한 서류와 포장물을 항공사한테 제공해서 운송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그에 대한 기준을 잘 아는 자가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숙련된 직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고 그에 대한 요구 조건으로 저희 아이아타 화물 기초 과정에 대한 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2명 이상이거나 반드시 또 위험물에 관련된 설티를 가지고 있는 자가 2명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확인해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아야타 화물 대리점이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그 내용이 바로 뭐냐라고 하게 되냐면
일단 화물 대리점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지정받은 항공사에 화물을 판매할 수 있는 저의 권리를 갖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에어웨이비를 저희 작성하고 발행을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보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시면 되고 아까 카스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정산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크레딧을 제공받는다라고 했던 거 살펴주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항공사를 대리하여 화물에 대한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출 화물에 대한 판매 수수료를 제공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보아주시면 되고 실무적으로는 통상 5%의 커미션을 제공받는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화물 대리점은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충족한 포장물과 서류만을 제공해야지 항공사가 접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요구되어지는 그 조건을 충족한 포장물과 서류라고 하는 말이 바로 ready for carriage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공사는 RFC의 화물만을 접수한다라고 규정이 언급되어져 있고요. 이 RFC가 바로 ready for carriage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레디 포 캐리지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운송하기 위한 적합한 포장물과 서류만을 접수해서 당연히 항공에 탑재해서 운송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콘솔리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요 장에서 언급되어지는데 이 콘솔리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희가 개별 저희 슈퍼의 화물들을 모아서 하나의 취급 단위 화물로 만들어서 저희 항공사에게 제공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룹피지 콘솔리데이션이라고 하는데 개별 화주들의 화물 하나하나를 모아서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집하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아주시면 되고 그걸 하나의 취급 단위로 만들어서 저희 항공사에게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개별 화주와 관계에서는 저희가 개별 하우스 에어웨이빌이 발행이 되어지는 거고 이런 여러 개의 하나 이상의 하우스 에어웨이빌을 모아서 한 건의 마스터 에어웨이빌로 한 건의 취급 단위로 항공사에게 화물을 위탁하고 운송 의뢰하는 자를 제가 화물 혼재업자 콘솔리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공화물을 집하하여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리점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개별 하우스 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대리점이 설정해 놓은 운임을 개별 화주에게 판매하는 것이고 당연히 개별 화주 간에 하우스 에어웨이빌이 발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우스 에어웨이빌이라고 하는 것은 운송 계약서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개별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운송인으로서의 역할 책임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고 항공사하고와의 관계에서는 마스터건의 계약의 당사자 주체로서 화물을 위탁하는 자로 내용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 집화 업무를 특화시켜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는 대리점을 저희가 콘솔리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콘솔리데이티드 된 컨사인먼트를 항공사에게 하나의 취급 단위로 넘겨주게 되면 항공사는 하나의 취급 단위 화물을 이제 운송을 하게 될 거고요. 도착지에서 당연히 마스터 에어웨빌상의 컨사인이라고 하는 수하인에게 당연히 마스터 계약건에 근거해서 화물에 대한 인도가 이루어지게 될 거고 그런 인도된 화물을 당연히 하우스 계약상에 저희 이 마스터 계약상에 저희 컨사인이라고 있겠죠. 즉, 예, 방금 말씀드렸던 컨사인이가 화물 인도를 할 거고 이 컨사인이는 당연히 하우스를 하나 이상 포함하고 있는 저 하나의 집화된 화물인 거니까 개별 하우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개별 또 수하인이 있겠죠. 그럼 수하인에게 또 화물을 인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 인도를 하는 자를 바로 뭐다라고 하면 저희 BB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목적지에서 혼재된 화물을 개별 화물로 분류해서 저희가 분류라고 하는 부분을 브렉다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브렉다운해서 개별 수하인 여기는 하우스 에어웨이빌상의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저희 대리점 즉 마스터 계약상의 컨사인이를 의미하는 부분이겠죠.
되겠죠. 그래서 저희 대리점 그 인도하는 대리점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항공화물 대리점의 업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책에 언급되어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뭐니 해도 바로 저희 Selling Transportation이라고 하는 지정받은 항공사의 판매 대리인으로서 저희 운송 판매라고 하는 운송 서비스 판매가 가장 주된 그러한 업무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송을 위해서 또 요구되어지는 그런 준비 이에 대한 상황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업무 중에 하나로서 다루어지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주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저희 운송을 위한 준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RFC에 대한 개념이 나오기는 하는데 요거 이따가 저희가 그 7장에서 또 좀 다뤄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이 몰아서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물 대리점은 항공사에게 화물을 접수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당연히 항공사가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한 포장물과 서류만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했었으니까 그 부합하는 포장물과 서류를 바로 RFC 상태의 화물과 서류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제2장은 이와 같이 저희가 화물 대리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콘솔리데이터 개념까지 포함해서 같이 설명을 좀 드린 것으로 보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